자, 교재는 808페이지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 1번 가죠.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주증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몰수주증 부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선고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면소 간주된다. 맞습니다. 3번. 집행유예는 3년이죠. 4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공통되는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문은 맞지만 선고유예 지문은 틀린 거예요. 자,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1번.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이죠. 그래서 2년이 경과하면 면소 간주됩니다. 1년 틀렸고 2번.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유예 결격 사유가 되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 맞죠? 3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그 기간 중에 범만죄에 대해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다시 집행유예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선고유예는 안 돼요. 4번. 가석방 요건인데 가석방 요건도 좀 알아두셔야 되죠. 자, 무기는 10년, 유기형은 3분의 1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가 있다. 무기는 20년이죠. 틀렸습니다. 나머진 맞습니다. 소년범도 알아두셔야 돼요. 소년범에서의 가석방 요건.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다. 그쵸? 여기 해설 가보면 결격사유 나오죠. 결격사유. 집행유예 결격사유. 이것은 실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 요 세 가지죠. 실효, 취소, 경과되지 않았을 때 결격됩니다. 결격. 집행유예를 못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하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하나에 대해서만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할 수가 있다. 두 개 형이기 때문에 하나 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습니다. 2번. 설명드렸죠?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선고유예 결격자유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초범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됩니다. 틀렸죠? 자, 집행유예 시기는 명문 조항은 없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자, 1번 가죠.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다. 예, 아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판례가 오래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집행유예가 무사히 경과했다 하더라도 자꾸 나오네요.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됩니다. 틀렸네요. 자, 집행유예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해야 되는데 사회봉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데 맞죠? 여기까지? 자,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을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 땜빵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그 준수사항 명령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죠.
이런 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해 두시고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2번입니다. 1번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상실되기 때문에 누범장과가 될 수가 없어요. 집행유예를 무사히 경과한 자는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못 내린다는 얘기죠.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가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었다. 여기 경과됐잖아요. 여기도 2번도 경과하고 3번도 경과죠. 그쵸? 근데 3번 같은 경우에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결혼했다는 흔적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아주 경미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선고유예를 못 내려요. 선고유예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4번에 20년 3분의 1 행정처분 맞죠? 14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번에 많이 봤죠? 고의, 금고 이상, 실형, 확정, 효력을 잃는다. 실효사입니다. 자, 시기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없지만 우리 법원은 판결, 집행유예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집행유예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3번에 선고의 기간이 2년이지만 그 중에 절반 해당되는 1년 기간이 보관찰 기간입니다. 그래서 맞고 4번에 2년 면소 2년이 바로 집 선고의 기간이죠.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면소 간주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세트로 같이 받으세요. 선고의 기간이 2년인데 그 중에 절반 해당되는 1년을 보호관찰 받는다. 1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4번입니다. 1번에 2년 그리고 선고의 판결은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유예되는 선고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형에 대한 일부에 대하여 실형, 나머지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의 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합범일 때는 따로따로가 되는데 하나형일 때는 따로따로가 안 돼요. 4번은 많이 봤죠.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16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선고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년을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년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재량상이 아니에요. 자,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죠. 실효제도는 고의범입니다. 과실범 틀렸고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할 수 있다. 부가형의 성질을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가형도 선고유예 못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17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이죠.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는 집행유예만 가능해요. 선고유예 안 됩니다. 자, 집행유예는 벌금형이 가능한데 500만원까지만 가능해요. 500만원 이하. 그래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할 때 집행유예 할 수 있다. 맞죠?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선고유예인데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액수는 상관없어요. 2천만원이든 뭐 2억이든 2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 조문 가보세요. 여기 벌금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얼마짜리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벌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18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2번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자,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유예 기간을 정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해설 보시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찍어서 몇 년 받아라 이렇게 유예 기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고에는 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고에는 언제나 2년입니다. 언제나 2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와는 달리 유예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니은번.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할 경우에 부가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정확하네요. 부가형의 성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때는 선고유예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할 수 없다는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자, 실효 자유 같은 경우에 여기 발견된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판결 확정된 후를 말합니다. 전이 아니고요. 후에 발견되었을 때를 말한다. 옳은 지문이죠. 해설도 가보면 후자 동그라미 치시고 전에 발견되었을 때 전자 세 묻힙니다. 이때는 취소가 안 돼요. 1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1번에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하죠. 이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집행유예가 끝났는데 이걸 한다고요? 안 되죠. 2번은 많이 봤고요. 위법이다. 맞습니다. 3번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요. 4번도 많이 봤죠. 금고 이상에는 자격정지 이상에 받은 부분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거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격정지 이상에는 금고 이상에 관련된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다고요. 자, 2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이죠. 자, 집행유예 무사히 경고했다 할지라도 선고의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은 지문. 현역 군인에게는 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호관찰을 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추적 정지 발찌잖아요. 발찌. 발찌를 채우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찌를 채웠다고 했을 때 보호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관찰관이. 이 사람이 그걸 잘 부착하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치? 이런 걸 다 감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역 군인에게는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발찌도 부착을 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옳은 지문입니다. 부인할 경우에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쵸? 4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되려면 후에 발견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해설도 가보면 여기 나오죠. 전자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취소하려면 후에 발견됐을 때를 말합니다. 자, 21번. 옳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에 하나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안 된다고 했어요. 경합범일 땐 가능하지만 초과할 수 없다 안 된다고요. 후단의 경합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한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두 개의 죄이니까 가능하지만 하나의 죄일 때는 안 돼요. 자, 4번은 많이 풀었죠. 취소한다가 아니라 효력을 잃는다. 즉 실효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소제도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처럼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22번.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자, 부가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병과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만 말하는 것이지 과실범은 안 된다고 했고요. 2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이죠. 1번에 1년 맞고요. 구류형은 선고유예가 안 돼요. 병과형일 때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선고하고 징역형은 선고할 수 있는 거죠. 병과형이기 때문에.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부가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4번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다. 선고유 받은 자는 또다시 선고유 가능합니다. 틀렸죠. 자, 선고유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선고형을 정해놔야 되고 산입도 해둬야만 됩니다. 옳은 지문. 자, 24번 한번 풀어보죠. 실효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실효사유는 해설때 나와 있듯이 고의범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2번을 가보면 과실범이죠. 과실범일 경우에는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실효사유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